오늘은 직선형 인간과 곡선형 인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뭐 이론적으로 정립이 된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평소에 생각하면서 느끼는 거를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뭐 직진형 인간, 직선형 인간을 한번 볼게요. 대표적으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표나 달성해야 될 업무가 있으면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그쪽으로 매진을 합니다.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취에 대한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고 그 다음에 굉장히 깊은 레벨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이게 장점이죠. 근데 단점이 뭐냐면 폭넓은 지식들을 다 디스카드하고, 그러니까 양옆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자기가 생각할 땐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 디스카드하고 그쪽 업무 쪽으로만 계속 가다 보면 폭넓은 지식이 꼭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인데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실수가 많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호불호가 강한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 쓸데가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면 쳐다도 안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라든지 시행착오 같은 걸 잘 눈 감아 줄 줄 모릅니다. 굉장히 사고가 좁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깊은 수준까지 달성하고 높은 지식을 쌓고 거기에 대한 심도도 굉장히 깊은데,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제가 모르는 지식들이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뭐 많은 지식을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중간중간에 얻어 걸리는 지식들, 그 다음에 주워먹는 지식들이 굉장히 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려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맞는 것만 계속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화제가 빈약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것도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있죠. 자, 저희 직원들을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직원을 쓰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원의 형태가 있어요. 이상적인 직원의 형태가 있고 당연히 새로 들어온 직원들은 그 이상적인 형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적인 직원의 형태를 그 친구들에게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그게 다를 수 있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원의 형태는 게으르지 않다는 가정하에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거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그 친구랑 반복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형 인간 둘이 만나면 자 티격태격합니다. 그 다음에 직선형 인간이 여기서 이까지 갈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제가 여기서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데 앞에 막 무성한 밀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는 저 위쪽에 있는 도시를 보는 겁니다. 저 도시를 향해서 직선형으로 가고 싶은데 그 안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그래서 잘 몰라요. 어디로 가야 가장 빠른 길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가봅니다. 가는데 가다가 부딪히면 이쪽으로 꺾어서 다시 이쪽인가 싶어서 가면 이쪽으로 또 부딪히면 이쪽으로 꺾어 해서 굉장히 많은 골절을 일으키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직선형 인간이지만 사실은 직선적으로 못 가는 거죠. 직선적으로 가고 부딪히면서 돌고 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상처 초성이가 된 상태로 거기에 도착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직선형 인간이 아니라 곡선형 인간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은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들랑은 정반대입니다. 목표에 대한 강렬한 열망은 직선형 인간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심도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죠. 깊은 심도까지 도달하지 못하는데 대신에 중간중간에 본인이 생각지도 않았던 폭넓은 지식들을 한 개 두 개씩 많이 주워 담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까지 가는 속도가 빠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중간에 잃기가 쉽습니다. 가다가 뭐 저거 가야 되나? 뭐 이렇게 뭐 천천히 가보지 뭐 이렇게 쑥 둘러보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목표를 자꾸 상실하게 됩니다. 목표를 자꾸 상실하게 되고 높은 레벨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삶에 대해 큰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저렇게 다 어우르거든요. 그 다음에 잡지식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게 곡선형 인간이에요. 그래서 직선형 인간들은
뭐랄까요, 자기가 필요한 지식을 딱 도달하면 거기서 스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빨리 가는데 다 가고 난 다음 거기서 스톱입니다. 제가 A라는 목표를 달성하면 사실은 A 뒤에 B도 있고 B 뒤에 C도 있어요, 단계상으로. 근데 자기는 A까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A까지 딱 하고 A 도달했다, 그럼 거기서 손을 놔버립니다. 그런데 곡선형 인간은 일단 A까지 도달하는 게 힘든데, A까지 도달하면 저 뒤에 있는 B랑 C도 봅니다. B랑 C도 보면서 이렇게 같이 막 합니다. 그리고 직선형 인간들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 해서 결국에 마지막에 자기가 원하는 목표까지 도달을 하면, 곡선형 인간들은 쭉 이렇게 도는 거죠. 그 중간중간에 필요 없는 잡지식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직선형 인간이나 곡선형 인간이나 도착하게 되는 길의 궤도는 비슷해요. 하나는 직선으로 이렇게 계속 꺾어가면서 한 거고, 하나는 푹 돌아가면서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느 스펙트럼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A라는 친구가, 저희 직원 A가 있다, A가 있으면 얘는 직선적인 인간인가 아니면 곡선적인 인간인가를 제가 살펴봐야 됩니다. 직선적인 인간이면 직선적인 인간에 맞게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하고, 리더로서 직선적인 인간이라면 직선적인 인간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방향 수정을 하면서 약간 제가 지금 얘기한 지식들을 옆에서 조금 첨가해 줄 필요가 있죠. 반대로 곡선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되면 삶의 강력한 동기가 떨어집니다. 호불호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 왜 자칫하면 삶의 방향성을 익히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는 계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그 가는 추진력을 잃지 않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누가 더 좋으냐? 둘 다 안 좋습니다. 둘 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방향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직선형 인간은 결국 그 궤도를 다 분석해보면 곡선으로 바뀌었거든요. 곡선형 인간들은 너무 이렇게 구불구불 돌다 보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향을 어느 정도는 꺾어 인위적으로 정치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둘 다 좋습니다. 그리고 둘 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그걸 완전히 다 잡아먹지는 못합니다만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가야 될 필요는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심한 직선형 인간이었어요. 그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목표에 대한 요인은 강력한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못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화를 내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냐? 이건 시간 낭비인데 왜 그렇게 하냐? 그 다음에 뭐 이제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딱 하면 될 거를 왜 이렇게 꼬물대냐?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야 이거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필요 없거든요. 하기 싫거든요. 그러면 안 합니다. 에이 됐어 하지마, 이렇게 되니까 주변이랑 트러블이 많죠. 그 대신에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세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너무 직선적이다, 너무 직선적이다, 너무 직선적이다, 내가 너무 직선적이다, 그렇게 자꾸 세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의도적으로 틀어보고 좀 더 부드럽게 커브지게 해보고 그래야 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곡선적인, 너무 지나치게 곡선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삶의 방향성을 빨리 앞에 있는 목표를 계속 너무 멀리 보지 말고 앞에 있는 목표를 손에 잡히는 목표로 바꾸고 이렇게 방향을 계속적으로 설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직선적인지 곡선적인지 아니면 약간 그 어중간한데 약간 직선적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지 약간 곡선적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랑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는 카운터파트들이 어느 브로드 스펙트럼 중에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에 맞게 자신을 수정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약간씩 수정할 필요도 있죠. 이런 지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수정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식들을 반드시 알고 있는 게 좋겠다.